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재미이유의 홍난지입니다. 최윤주입니다. 조경숙입니다. 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녹음하러 뵀네요. 오랜만입니다. 아니, 우리 한 달 전에 한여름이었고 지금 9월이잖아요.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하지만 한여름 같아요. 너무 더워요. 왜 이렇게 더워요? 그러니까요. 기후 위기. 근데 진짜 지난주에 좀 많이 시원해졌었는데 이번 주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계속 뜨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더워서 저는 오늘 전철을 타고 오는데 이제 땀이 막 흘러내리는 게 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가방을 챙겨봤더니 뭔가 이렇게 뒤져봤더니 웬일로 제가 부채를 그래서 갑자기 부채를 넣어뒀더라고요. 그래서 나 오늘 왜 이렇게 준비성이 좋지? 항상 뭔가를 잃어버리는데? 라고 하면서 나한테 칭찬하면서 부채질하면서 왔네요. 아니 게다가 오늘 녹음할 때 SD 메모리 카드랑 USB랑 아니 정말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네, 제가 항상 안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쌤들이 그럼 제가 갖고 갈게요. 뭐 이러면서 막 민폐를 끼쳤는데 아닙니다. 와, 오늘은 왜 이러지? 근데 난지쌤이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게 좀 의외예요. 아, 그래요? 저 진짜 잘 잃어버리거든요. 네, 저도요. 저랑 대결 그때까지 카드 몇 개 잃어버리셨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도. 셀 수가 없어요, 진짜. 저도 그냥 한 수십 개? 카드 왜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왜 잃어버릴까요? 신용카드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왜 잃어버리냐가 아니야. 음. 어떻게 안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난 그게 궁금해. 그 핸드폰 뒤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죠. 카드 케이스. 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조만간 동사무소에 또 새로운 민증을 발급받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발급 받았고 수령하러 가야 돼요. 그동안 이제 임시 신분증 써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임시 신분증을 들고 다니니까 그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많은 진짜요? 분이. 네. 그 말은 십수년 동안 재발급을 안 받아봤다는 거잖아요. 저도 발급 이후로 한 번도 저는 재발급 받은 적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임시 신분증을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이겼다. 발급 받은 적 적이 있어요. 전 정기적으로 받아요. 거의 신분증을 네. 이겼네. 내가 졌어요. 축하드립니다. 눈물이 나는 것 같지. 아니 왜냐면 근데 제가 면허가 없어서 더 신분증이 없으면 안 되기는 해요. 그쵸. 보통, 저도 면허증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재발급 안 받았어요. 선생님. 아니 임시 신분증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제 발급 기다리는 동안 종이에 본인 사진 붙여서 이제 직인 찍어가지고 이걸로 대체 가능합니다라고 쓸 수 있거든요. A4 용지? 그냥 종이에요. 약간 종이? 수험표 같이 생겼어요. 수능 수험표 같이 생겼어. 수능도 너무 옛날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네. 가로로 긴.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뭐예요?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전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민증만 글쎄요. 서너 번? 4-5번 발급받았던 것 같은데. 민증은 저는 한 번. 하지만 면허증은 어디 가는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다시 만들길 포기했다. 네. 가방을 와, 바꿔서 대단하시다. 다녀서 그런가? 그렇기도 하지만 예전에 근데 지갑을 들고 다닐 때 지갑을 통으로 잃어버렸어요? 여러 번.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때 이제 한 번에 카드 한 5개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그냥 잃어버려요. 맞아. 진짜 심했던 건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학생증을 재발급받고 이거를 받아서 아래에서 보안실에 등록하고 가세요 이래가지고 네 하고 등록을 하고 와 이제 진짜 실물 카드로 도서관을 들어갈 수 있다. 한 5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출입증을 찍으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그 사이에 어디로 갔어요, 진짜? 근데 돌아갔거든요. 못 네. 찾았어요. 어디 가는 거지? 나만을 위한 작은 블랙홀이 있는. 근데 진짜 그럴 때 진짜 많아요. 분명히 난 집에 갖고 들어와서 봤어. 근데 그 다음에 없어. 여러분 에어태그 아세요?
그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물건에 붙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지갑에 보통 많이 해놓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잃어버리니까 아. 과연 그걸 한 수십 개 사야 돼 그런 거. 맞아. 나도. 그렇군요. 그리고 그 태그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다 전자화 합시다. 이제 전자신분증 가능하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전자신분증 제가 안 해봤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래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은행 업무도 모바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신분증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 좀 잘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게 힘들다니까요. 안 잃어버린 사람은 몰라. 비결이 뭐야? 우리도 잃어버리기 싫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잃어버릴 수 진짜. 있는지. 저도 바빠요. 네, 근데 진짜. 맨날 동사무소 그 시간 안에 재발급 받으러 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엄청 오랜만에 재발급 받은 거거든요. 전 한 1년 동안 사실 여권을 신분증으로 대신 그래도 여권 안 잃어버려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커서 그렇고 보통은 집에 갖다 놓으니까 그쵸. 여권은 여권 다행이다. 사실 저는 아이들 여권을 작년에 다시 만들었어요. 네. 만들 때가 돼서. 근데 저희 둘째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여권이 아니 새로 만든 여권이요. 이번에 만든 여권이.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어. 남편한테 의심해서 혹시 당신이 가져간 거 없냐. 그래 둘째한테 네 방에 없냐. 그러면서 정말 온 집안을 막 진짜 해집고 하다가 정말 한 달간 못 찾았다가 찾았어요? 갑자기 찾았어요. 어디서요? 제 가방에서. 그러니까 그거 찾을 땐 없다? 찾을 데 찾을 때 없어. 근데 나 이제는 알아. 다른 때 어느 순간에 쓱 하고 나온다. 그러니까 걔가 그냥 블랙홀에 가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유나 엄마가 찾았어. 그랬더니 끝이 엄마한테 있었지. 그거 봐 엄마라니까. 그런 적은 없으세요? 발급을 받았는데 찾았어. 그러길 바랬는데 못 찾은 적들이 훨씬 많아서 있기는 있었어요. 그쵸? 네, 그런 적이. 많진 네. 않아요. 저도 네. 물건이 저한테 돌아오는 꼴을 거의 못 봤는데 못 봤어. 딱 2번 있는데 한 번은 그 신분증을 찾아서 2개의 신분증. 그래서 그 어릴 때 얼굴과 좀 더 늙은 얼굴의 그거 신분증 좋다. 2개 가지고 다닌 적 있고 다른 한 번은 열쇠도 요즘은 도어락이지만 예전에 열쇠도 잃어버렸는데 열쇠를 재발급 받고 나니까 재발급이라 해야 되나 열쇠를 다시 만들고 나니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스페어 키가 생겼다는 다다 오히려 익선이다. 좋아. 다다 오히려 익선이다. 맞아요. 예전 열쇠 할 때는 뭐 수도 없어요. 정말. 정말 진짜 말해 뭐해. 일일이 기억을 안 하는 건 너무 일상적이라서 맞아. 1년에 그 신용카드를 2번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카드를 등록을 해두고 쓰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맞아. 쇼핑할 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자꾸 안 된대. 맞아. 이유를 몰랐다가 끝자리가 이게 전에 거가 등록이 되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그걸 또 삭제하고 뭐 이게 너무 일상적이라 제 생각에 팟캐스트 제목을 재미의 이유가 아니라 분실의 이유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못해요. 왜냐면 이유를 몰라. 이유를 몰라. 난 정말 걔네들 아껴준다고요. 그래요? 네. 근데 솔직히 전 할 말이 없긴 해요. 난 이유를 알아. 내가 소홀했지 뭐. 그래서 전 전자 등록 요즘 가능하잖아요. 카드. 재발급도 안 받아. 그치. 막 삼성페이 이런 걸로 그냥 맞아요. 해버리고 그런 걸로 하니까요. 하면 되니까요. 네. 핸드폰만 잘 챙기십시오. 사실 체크카드 재발급 받으러 은행도 가야 돼요. 말해 뭐해. 이제 여기까지 분실의 네. 이유였습니다. 네. 저희 근황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황이에요. 네. 언제나 일어나고. 내가 말했잖아. 음. 신분증 가지러 가야 된다. 그쵸. 근황. 네. 꼭 빨리 가셔서 임시 신분증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오랫동안 그 오디오 클립에 올라왔던 그 댓글 하나를 저희가 처리를 못 해드리고 있었어요. 설이라뇨. 대답을. 네. 대답을, 네. 뭐 민원 처리 이런 식의. 네. 그래서 그분께서 어떤 내용을 적어주셨는지 경숙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3년째 네이버 웹툰 전지적 독자 시점 덕질 중인 여중생 웹소설 작가 지망생입니다. 글쓰기 팁이라던가 전업 작가의 삶 혹은 좋은 소재를 찾아서 로그라인으로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지적 독자 시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와. 써주셨습니다. 네, 정말 오래전에 댓글을 너무 감사하게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답을 못 드리고 있다가 오늘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코너 만들었잖아요. 네, 무슨 코너죠?
Q and 잼. 맞아요. 퀘스천의 Q, 네. 재미의 이유의 잼. 만드신 분이 되게 부끄러워하시면서 대답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만들었다 말하지 말지. 윤주쌤이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같이 했잖아요. 저희 코너 장인. 네. 네. 아니에요. 네, 코너 네. 만들기에 정말 장인이 네. 되어 가시는. 네.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정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글쓰기 팁이나 전업 작가의 삶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평가로서의 글쓰기 팁은 알려드릴 수 있지만 이게 작가로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두 가지는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좋은 소재를 찾는 방법, 그리고 로그라인을 만드는 방법. 왜냐하면 좋은 소재를 만드는 방법도 역시나 작가가 아니지만 저희가 작가님들 덕질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많은 작가님들이 하신 말씀을 빌어서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첫째로 좋은 소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작가님들마다 굉장히 다양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약간 영감님이 내려오는 것처럼 정말 영감님. 영감님이라고 하잖아요. 영감님이 오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깊게 많이 고민을 물론 영감님이 내려오시는 분들이 깊게 고민 안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아요. 네,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관찰하고 이러는 네.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저는 지금 막 생각나기로는 어떤 작가님한테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작가님은 항상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샤워하는 거였는데 따뜻한 물에 이렇게 샤워를 하시는 거였는데 그럴 때 소재 생각이 문득문득 많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편할 때. 네, 좀 마음이 편하게 이완되어 있을 때 이제 문득 생각나는 어떤 한 가지 키워드, 한 가지 소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시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아마 MBTI의 N일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네. N인데 저도 샤워할 때 주로 저도 생각하거든요. 샤워할 때 아니면 네. 운전할 때, 그러니까 뭔가 지하철에서 멍하니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머릿속이 맞아. 가만히 쉬지 않고 계속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달리 말하면 그때 다른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만 써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샤워할 때 몸도 닦고 머리도 닦고 막 하긴 하는데 그치. 근데 막 유튜브 보고 이러지는 그쵸, 보통은 그쵸. 않잖아. 맞아요. 계실 수도 있지만. 맞아요. 그래서 맞네요. 저도 뭔가 이거 샤워할 때 생각해봐야지 이러기도 아예. 샤워할 때 생각해봐야지. 네. 그러고 근데 경숙 쌤도 에세이 책 많이 내셨잖아요. 네, 좀 그런 냈네요. 소재는 어디서 찾으셨어요? 저의 에세이 소재? 제가 뭘 썼죠? 후드티랑 이제 닌텐도 다이어리 썼는데 저는 에세이를 써도 이제 그 뭔가 에세이를 써도 주제가 있잖아요. 게임, 뭐 옷.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소재를 이미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게임 하면서 생각이 났던 거라서 그게 막 특별한 소재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금에 있는 장면에서 뭔가 길어왔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생활툰 작가님들이랑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그쵸. 면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지냈던 일상의 장면이 특이하다고 느꼈던 것은 오늘 애랑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친구한테 얘기할 때 저는 너무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라서 그게 소재가 된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닌텐도 다이어리 쓰게 된 계기도 친구한테 요새 소혜랑 무슨 게임 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고 소혜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야 그거 너무 재밌는데 그거 한번 기획해봐 라고 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저의 일상은 일상이다 보니까 제 눈으로 발견하기 쉽지 않고 나 한번 필터링해서 남한테 들려줄 때 남이 좀 그 딴 사람이 지적해서 야 너가 유난히 후드티를 많이 입는다. 이것도 친구가 알려준 거거든요. 친구들이. 대화에서 조금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 보통 사람은 자기가 그냥 평균이겠거니 하니까 맞아요. 뭐가 그쵸. 다른지 뭐가 좀 돌출되는지 맞아요. 잘 모르는 게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남의 시선으로 한번 거른다는 게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또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말하면서 정리가 될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맞아. 이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 라고 하면서 말을 했는데 말하는 도중에 이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거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거였구나. 아.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그런 적 진짜
많아요. 네. 저 마음속으로 스타트업 CEO 한 30개쯤 된 것 같아요. 대단하다. 네. 와, 진짜. 근데 저는 이야기를 만들지는 않지만 네. 저희도 글을 쓸 때 사실 항상 정해져 있는 것만 쓰지 않고 네, 쓰고 네. 싶어서 쓰는 글이나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쓰는 글들 있잖아요, 비평도. 네. 근데 그럴 때 저는 평소 못 느껴봤던 감정을 느꼈을 때 그걸 꼭 문장으로 좀 음. 기록해 놓는 편이고 맞아요. 그게 글 쓸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기록한 문장이 생각이 나시나요? 그건 탑시크릿. 아, 일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것도 저도 이거를 나중에 진짜 처음에는 나중에 써먹어야지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일기 쓰는 마음으로 적었는데 글을 쓸 때 저는 사실 제가 비평을 좋아하는 게 픽션을 막 이렇게 읽을 때 내 감정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제가 현실을 살면서 느낀 감정의 폭이 넓어질 때 그쵸. 픽션 속 인물을 이해하는 폭도 맞아요. 넓어져서 맞아요. 그걸 엮어가지고 비평을 쓰는 게 너무 큰 즐거움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그런 메모 또 중요한 것 같고. 맞아. 저도 메모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도 똑같은데 그냥 이런 감정이 어떻게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든 나에게 감탄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감정을 어떻게 줄 수 있었지? 라는 게 너무 감탄스러워서 그것과 엮어서 계속 뭔가를 적어놔야 돼. 이건 적어놔야 돼. 라고 하면서 굳이 비평글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적어두는 것 같아요. 어디다가 주로 두 분은 어디다가 메모를 많이 하시나요? 저는 그 핸드폰에 노트에다가 노트 앱에다가.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올려야겠다 음. 하는 거는 그 중에서 한 5분의 1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거의 모든 메모를 네이버 메모에 쓰거든요. 이제 한 10년 넘었어요, 쓴 지. 우와. 그래서 지금 4,721개가 있네요. 진짜 메모가. 많다. 근데 진짜 사소한 일정이나 일 관련된 메모 같은 것도 막 계좌번호 이런 것도 적혀 있긴 한데 그냥 아이디어를 그냥 막 어디다 쓰지 생각하지 않는 맞아, 것도 되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바로 쓸 어떤 창구가 있는 것도. 맞아. 음. 저는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 거기도 많이 저도 써요. 예전에 네. 많이 썼어요. 거기 아니면 텔레그램도 나에게 쓰기 있고 막 맞아, 모든 맞아. 메시지가 그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로 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게 또 휘발이 많이 돼요. 그것도 맞아요. 은근히. 찾기가 맞아. 힘들어요. 맞아, 찾기도 맞아. 힘들고 맞아. 그래서 마침 고민이던 찰나여서 여쭤봤습니다. 네. 태그 그래서 걸어놓기도 해요. 네이버 메모 홍보하는 건 아닌데요. 네. 그 업데이트가 많이 되면서 최근에 태그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블로그도 예전에 많이 썼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맞아요. 했었는데 하지만 알려주지 않았어요. 비밀을 찾아보세요. 블로그도 태그 기능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태그도 되고 보통은 다 웹에 올리는 건 검색이 다 되니까 검색이 다 되죠. 네. 그냥 아주 많이 쌓이면 어떤 키워드 생각나는 걸 그냥 검색하면 웬만하면 맞아요. 메모가 나와요. 그렇구나. 저도 이 핸드폰에 쓰는 게 그게 검색이 되니까 어떤 맞아, 단어만 걸리면 맞아. 그래서 예전에 아이폰을 쓸 때도 메모장을 진짜 많이 애용했고 지금 갤럭시를 넘어와서도 계속 그 노트가 메모장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내가 이거에 쓴 적이 있는데 기억이 맞아, 안 나는데 맞아, 하면 맞아. 그 노트만 맞아. 누르면 되는 거라서. 네. 저도 메모 앱을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네네. 너무 막막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사랑에 대해 글을 쓰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내 메모나 블로그 들어가서 사랑 검색해서 맞아. 옛날에 써놓은 사람이 어휘 폭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다이나믹하지 맞아요. 않아서 맞아요. 그렇고 그래서 대신에 메모할 때 줄임말을 쓰더라도 좀 일관성 있게 쓰려고 해요. 맞아. 검색에 줄임말? 검색에 걸리라고. 걸리라고. 저도 줄임말을 잘 안 쓰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네, 사실 검색할 줄임말. 때 맞아요, 걸리라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도 얘기했는데 아예 자료 조사를 진짜 많이 해서 작품을 그쵸.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엊그제 그 김초엽 작가님 에세이를 보는데 네. 아무래도 SF 소설가신데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작품을 하는지. 근데 초반에 자기도 데뷔 초에는 쓰고 나니까 고갈됐다는 느낌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우려나 했는데 자기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사를 진짜 많이 해서 차곡차곡 그래서 약간 거의 긁어 모으듯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닥닥닥닥닥 모은 걸 정말 다 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약간 저렴한 표현은 아니었어요. 좀 더 아름다운 문장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연구하듯이 네네. 하시는 자료 분들도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중에 괜찮은 것이 걸리도록 노력을 한다. 그쵸. 그리고 네. 특히 그분은 SF니까 세계관이 되게 음. 섬세하고 확실하고 좀 사실성이 있어야 되지 현실적이어야 되잖아요. 속을 수 네. 있을 만큼.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료 조사가 되게 많이 필요했고 인상적이었던 얘기는 내가 상상력이라는 게 지식에 기반한 거라는 걸 좀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지식이 수반되지 않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맞는 것 너무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의력이나 상상이 완전히 무의 상태에서 등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사람들이 뭐랄까 가치 없다고 느끼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넣어서 삐질하고 튀어나올 때 그러니까 진짜 흘러 넘칠 때 그때 창의력이나 상상력도 그럴듯한 게 나온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런 맞아요. 자료 조사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식도 상상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곤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네. 그 오픈 AI가 챗 GPT 만들었잖아요. 네네. 챗 GPT 4.5 낼 때 이제 샘 알트먼이 그 X에다가 허 이렇게 올렸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 영화 허 아시죠? 네. 그 AI 영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어쨌든 챗 GPT 4.5의 기능을 구성한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사실 허는 정말 상상력이었잖아요. 그쵸. 상상이었는데 그 상상을 보고 AI가 저런 식으로 발전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기술의 어떤 기반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맞아. 네 그런 걸 보는 것 같았어요. 맞아. 재밌네요. 근데 나르는 자동차는 아직도 필요가 없어서 버려진 상상력인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그냥 막연히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소재가 발굴될 때까지 뭐 관찰을 한다라는 식의 창작자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 공룡 둘리를 그리셨던 김수정 선생님은 정말 바쁘실 때 한 달에 16개 마감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미쳤다, 근데 진짜. 네. 근데 만화체로 그리고 만화들은 당시에 되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대사가 재밌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 아이디어의 재치가 좀 어떻게 보면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아이디어 발굴에 머리를 많이 쓰셨겠어요.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으로는 소재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 시내버스를 종점에서 종점까지 또 종점에서 종점까지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사람들을 어떻게 타나 아니면 사람들 길 다닐 때 어떻게 하나 하면서 계속 그냥 보셨대요. 네. 그런 거 보면 '이 소재 발굴이 쉽지가 않은 거구나.'라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렇네요. 그 예전에 영화 살인의 추억도 봉준호 감독이 너무 그 주인공의 상이 그러니까 범인의 상이 너무 안 그려져서 수원역에 며칠 동안 수원역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계속 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박해일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사실 보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하나에 몰두하다 보면 진짜 맞아. 그런 거 어느 있죠. 순간 왜 지금 이 생각이 아이디어가 반짝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재밌는 에피소드네요. 맞아. 박해일 씨가 기분이 좋았을까? 그 행인분의 기분 뭔지 사실은 몰라. 그러니까요. 약간 별도의 얘기지만 정세랑 작가 소설가분이 네. 이거는 소재 자체는 아닌데 사실은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도 골치잖아요. 그쵸. 근데 자기 친구들한테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가져오기도 하지만 자기는 친절했던 점원분의 이름표를 유심히 봐서 약간 좀 좋은 역에 넣어주고 스팸 메일 하면서 악역의 이름을 가져다가 한다고. 스팸 메일에 그 악용된 그 이름도 사실은 그치, 딴 사람의 누군가의 이름이겠죠. 이름이겠지만 네, 김미영 팀장님. 그치. 아무튼 그런 네. 식으로 해서 그런 정말 소설가분들 작가분들이 정말 여러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전에 천계영 작가님이 캐릭터 이름 짓는 법 얘기하신 적 있지 않나요? 그때 이름이 다 특이하잖아요. 김조조, 맞아요.
아 이름 특이한데. 굴미, 굴미, 선호, 박굴미, 혜영이. 선호, 막 혜영이 네. 막 해서 되게 성별도 왜냐면 혜영이는 보통 여자들한테 많이 그쵸, 쓰이는 이름인데 그쵸. 남자한테도 없고 네. 조조나 굴미는 정말 그치, 없는 그치.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일부러 그렇게 현실 사람이랑 안 겹치게 하려고 되게 없는 좀 생소한 이름을 생각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 네. 제가 기억나는 건 서로 최대한 인물들 간에 안 겹치게끔. 맞아요. 인물들 간에도 안 어. 겹치고. 그래서 더욱 특이한 어, 이름을 맞아요. 발굴하시는군요. 네. 네. 약간 현실 사람에서 누군가가 떠오르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캐릭터에 그치, 이렇게 그치. 느낄 수 맞아. 있어서. 네. 네. 근데 저도 사실 막 소설이나 만화, 특히 소설은 글자만 있으니까 주요 인물들의 이름이 비슷하면 너무 몰입이 안 되고 맞아요. 특히 너무 약간 현실에는 잘 없는 예쁜 반휘혈 약간 이런 이름이 비슷한 느낌으로 막 여기는 휘혈인데 저기는 뭐 한결이고 약간 이런 그 발음이나 모음이 너무 비슷하면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몰입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요? 헷갈릴 수 있겠다. 러시아 소설은 못 읽으시겠네요. 아니요, 좋아요. 도스토옙스키 얼마나 좋아요. 이름은 하나도 기억 안 나지만.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좋은 소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그러면 로그라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로그라인이라는 단어가 참 쉬운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좀 생소해요. 저는 로그라인이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두 분이 생각하시는 로그라인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기획 단계에서 기획서를 쓸 때 이 로그라인을 좀 써봐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안에서는 뭐가 필요할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작품의 제목이 필요하고 그리고 작가, 그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간단한 그런 프로필 정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 소개, 당연히 시놉시스 같은 스토리의 짧은 축약도 필요한데 이 작품을 제목을 보고 그리고 이 작품이 어떤 장르인지를 알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 스토리가 시놉시스 그 전 단계에서 이 스토리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고 이 스토리는 누구를 타깃으로 하는 작품이에요라는 것을 좀 더 짧게 그리고 축약적으로 잘 전달하는 글이 로그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로그라인 다음에 기획 의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로그라인은 내가 만든 이야기가 타깃층에 어필할 수 있도록 한두 문장으로 짧게 정리한 글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두 문장이면 정말 짧네요. 짧아요. 네. 그러니까 시놉시스 같은 경우 스토리를 한 10줄 내외로 축약을 한다면 그쵸. 그거보다 훨씬 더 짧게 축약을 해서 요 한 문장만 읽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스타일이야. 라는 걸 독자가 알거나 아니면 기획안을 받아보는 그 담당자 선에서 어떤 류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시는군요. 이건 누구를 타깃으로 하시는군요.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짧은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획하는 사람들이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를 한눈에 좀 파악할 수 있는 그쵸. 되게 짧은 네네네. 특징적인 글. 네. 약간 슬로건 같은 건가요? 슬로건보단 좀 더 길고. 한 줄 요약? 그쵸. 한 줄 요약? 한두 줄에 한 줄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문장으로 제가 쓴 네, 이유가 네. 사실 한 문장이 한 줄일 수도 있지만 세 아, 줄일 수도 그렇네요,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한 문장이라고 말하는 얘기는 짧다. 굉장히 짧다. 하지만 그 안에 만약에 주인공을 위주로 이 로그라인이 진행이 된다면 이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인데 대략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나타나는 것. 그게 한 문장으로는 가능하잖아요. 네. 윤주쌤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로그라인이라는 개념이 그렇게까지 익숙하진 않았는데 저번에 수업 때문에 저도 공부를 좀 했었던 터라 아마 난지쌤이 좀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딱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주고 정보 전달을 해주는 걸 좀 더 메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네. 이게 시선을 정말 잡아끄는 약간 광고 문구 같은 역할로 카피라이트 로그라인에 같은. 접근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경우가 여러 개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럼 진짜 어렵네요. 카피라이트와
시놉시스와 로그라인. 근데 그게 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어떤 종류의 또 작품이냐에 따라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달 음.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저는 카피라이트는 마케팅 문구잖아요. 그쵸, 그쵸. 사실 맞아요. 그래서 로그라인하고 헷갈릴 수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소개할 요량으로 로그라인을 쓸 때는 마케팅적으로 자 이거 보러 오세요라는 것보다는 좀 플롯이 보여야 본인도 정리되고 그리고 이것을 연재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담당자 선에서도 이 플롯 위주가 좀 더 뭐랄까 좀 친절한 로그라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장르적 후킹이 있어서 이 장르가 뭔지를 좀 명확히 알 수가 있으면서 플롯이 좀 드러나는 게 로그라인의 좀 로그라인과 카피라이트를 좀 구분하는 가장 차이겠네요. 차별점, 특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생각했던 게 요즘엔 사실 기획안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으니까 거기 안에서도 뭔가 조금 더 그 시선을 잡아끄는 노력이 필요하려나라는 그럴 수도 생각이 있겠네요. 들더라고요. 특히 공모전 이런 거는 정말 많은 작품들이 들어올 테니까 거기서도 약간 정말 넷플릭스의 그런 이 작품 보러 오세요 하는 것 같은 약간 영업의 느낌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영업 작품들은 대부분 이제 넷플릭스로 따지면 넷플릭스는 항상 뭐뭐 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맞아요. 예를 들어 네. 뭐 선우가 오늘 혜진이를 우연찮게 만나게 되는데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로그라인도 그런 느낌인가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완결지어서 뭔가 그래도 정보를 어느 정도 전달받았다는 느낌을 주는 게 또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아, 예를 들어 뭐 선우와 지혜가 재회 순간을 갖고 그들이 다시 관계를 발전시킬지 고민한다.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러면은 좀 전개가 고민이 되니까. 좀 전체적인 그러니까 소재를 이렇게 어필하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을 또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게끔 정말 이 한 줄로 관통하는 작품 네. 너무 어렵죠. 저도 못할 것 같네요. 네. 하지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네. 청작자들에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플롯이 좀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이게 그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지가 로그라인 특히 어떤 이야기 기반의 로그라인을 쓰는 거는 굉장히 핵심적인데 마케팅 문구 안에는 이 플롯이 굳이 드러나진 않아도 되거든요. 그쵸, 그쵸. 예, 어떤 주인공이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카피라이트는 꼭 플롯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아도 괜찮지만 로그라인은 작가들의 로그라인은 이야기 기반의 로그라인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찾아보니까 겨울왕국의 카피라이트이 뭐였는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겨울왕국의 카피라이트는 얼어붙은 세계가 녹는다. 그럼 진짜 모르겠다. 그 뭔 정말, 소리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네. 그건 진짜 모르겠네. 네, 그래서 이건 진짜 마케팅 용어라는 그 난지쌤 설명이 확 와닿았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 카피라이트이 로그라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요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같지 않다? 네, 같지 부분 않은데 집합, 부분 집합. 네. 같지 않지만 때로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 네네네. 카피라이트이 로그라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네네네네네. 어렵네요. 이 음, 로그라인이라는 것이. 어렵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네이버 영화 소개나 웹툰에서 그 왜 작품 썸네일 옆에 소개 글이 좀 이렇게 몇 문장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로그라인으로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로그라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약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종의 마케팅 그런 문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아예 이야기의 발단만 딱 써놓고 시놉시스나 뭐 로그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시각적인 어필이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주인공 위주로 만약에 로그라인을 만든다면 앞으로 이 어떤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만나서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가 약간 시각적으로 유추될 수 있는 그런 로그라인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좋네요.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정리한 글을 쓰는 사람도 그 로그라인을 읽는 사람도 이렇게 되겠구나가 자연히 연상이 되고 여기에
참고 작품이 되는 작품도 유추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친절한 로그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로그라인은 어떻게 보면 독자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 기획자? 제작자를 위한 어떤 기획안에 들어가는 문구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로그라인을 정의하는 사람들마다 약간은 다를 수 있을 것 많이 같거든요.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카피라이처럼 쓰세요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신이 스스로 당신이 만들려는 거에 대해 정리를 할 수 없으면 로그라인을 못 써요. 제목도 못 만들어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 지금 저희 교수님한테 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논문 똑같죠? 네. 네. 내가 그걸 못했어. 쓰려는 논문을 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어, 어. 없으면 그 논문은 망한 어. 거야. 지금 뒤에 때려박게 듣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네. 논문이 망했거든요. 석사 왜요? 논문이. 한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거가 음. 다 쓰고 나니까 이걸 썼어야 했구나.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그 목적에 따라 이게 뭐 독자한테 어필할 건지 기획자한테 어필할 그쵸. 건지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창작자 본인을 위해서도 로그라인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던 거에 대해 공감을 했던 게 저희도 글을 쓰거나 이제 연구를 할 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맞아요. 하나의 문장이 있어야 그게 약간 종착지 같은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야 헤매더라도 결국 자기 길을 가고 맞아요. 매끄럽게 나오는데 아니면은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본인을 위해서도 로그라인을 한번 써보는 게 음.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학생들 기획안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로그라인만 보면 이 친구가 가려는 길이 확실하구나. 아니면 정리 하나도 안 되고 이게 너무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은 자기가 정리가 안 됐는데 마케팅 문구를 그건 어떻게 그래, 만들어요? 근데 그건 그렇네요. 그래. 네. 맞아요. 맞네요.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맞아. 제가 맞네요. 그래서 이 로그라인은 그러니까 어필을 하는 짧은 맞아요. 문장은 맞는데 한두 맞아, 문장의 맞아. 짧은 글은 맞는데 당신이 정리가 안 되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이거는 진짜 뻥을 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선 안 되지 않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완전 동의해요. 네. 지금 지도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사실 속으로 네 석사 논문은 뻥이다. 왜들 그러세요? 아무튼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어. 아직 오래가 가기 전까지 가끔 소름 끼쳐요. 제가 말하는 순간 계속 두 분의 표정이 근데 슬퍼지죠. 너무 숙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말을 어떻게 잘못했나? 아니에요. 아니야. 제가 사실 이따가 3시에 그 교수님 만나는 게 연구 계획서 보고 드려야 되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거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쵸. 이거예요. 네. 뭐 할 건데? 이건데. 그쵸. 근데 이제 저도 카피라이트 성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멋을 부려봤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그러니까요. 높기 때문에 네. 특히 뭔가 훈련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네. 좀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게 좋을 것 같긴 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로그라인은 그 창작자가 만드는 로그라인은 우선은 본인을 위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안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보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거를 작품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한 그런 보고서, 뭐 기획안인데 상대방을 위한 건데 본인이 정리가 안 된 것이 기획이 될 수 없고 본인이 정리가 안 된 것을 기획안에 쓸 수 없으니까. 그렇네요. 네. 저도. 그럼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보면서 얘기를 좋아요. 해볼까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은재 작가님의 셔더 밴 댄스는 작품 소개글에 이렇게 썸네일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돌 연습생 5년 오디션 프로그램 탈락 학교로 돌아왔다 에어로빅부 제발 날 내버려둬 난 이제 조용히 살고 싶다고. 여러 문장이긴 하다. 근데 이게 진짜 마케팅 이건 근데 딱 1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물음표도 3개네. 1화의 내용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주체가 아이돌 연습생이구나. 그래서 이름이 뭔데? 왜냐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이겠지 하지만 이게 그 약간 좀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플롯이 조금 드러나야 될 거다. 왜냐하면 그래야 만드는 사람이 종착지가 어딘지 알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된 것이 그렇죠. 보일 수 있으니까라고 친다면 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아이돌 연습생 5년차 서원준이 괴짜들 몇 명만 소속되어 있는 에어로빅부에 들어가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 노력하며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가는 이야기. 오, 좋은데요. 그러니까 힐링물이라는 게 와닿고 그리고 그 에어로빅부에 누가 있어서 어떤 해프닝들이 있을지가 좀 예측이 되고 그리고 그쵸.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쵸. 오. 그래서 주인공이 무엇을 행동하며 어떻게 변화할지가 나타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면 본인이 자기의 스토리를 정리하는데도 좋고 보는 사람도 앞으로 이렇게 에어로빅부에 대해서 얘기도 나올 거고 괴짜 캐릭터도 나올 거고 네, 그리고 그러네. 그러면서 마음의 힐링을 하면서 약간의 성장도 하겠구나. 와. 네,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네. 좋네요. 로그라인 장인이신데요. 그러니까요. 괜찮았나요? 네. 너무 좋은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잘 네. 쳤다. 네. 혹시 윤주 쌤도 있으신가요? 저요? 저는 제가 쓴 거는 없는데 네. 이제 전에 강의 준비할 때 네.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 요령을 오.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게 약간 저희 소설 얘기할 때 인물 사건 배경 막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쵸. 이런 식으로 내 작품의 강점을 찾아서 어필하는 방식으로 로그라인을 짜도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네네. 이런 생각을 사실 했던 거는 방금 말씀하신 얘기는 되게 좀 스토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신하지만 로맨스는 사실 어떻게 뻔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잖아. 그렇네요. 음. 네. 그런 작품들을 생각하면 로맨스나 어떤 장르들은 캐릭터가 훨씬 강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작품들은 그 세계관 자체가 되게 특이한 작품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런 사건이 특이한 작품이 있어서 세 가지로 갈라보니까 인물 같은 경우는 저는 주인공이 좀 다른 인물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이나 약점이나 사연을 가진 경우에 인물을 좀 세우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 로그라인을 들었을 때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떤 인상이 남고 이 인물을 더 알고 싶어지는 그래서 캐릭터 위주로 좀 그쵸 아까 로그라인 그 쓰자. 아이돌 그것도 연습생 사실 좀 5년 차. 특이하잖아요. 네. 에어로빅부에 들어갔는데 본인은 아이돌 연습생이고 연습생이고. 네. 그래서 실제로 로맨스나 성장물이 이런 인물의 감정, 사연, 관계가 섬세하게 표현되니까 캐릭터를 살리기 좋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판타지 같은 경우도 유독 남들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있으면 그걸 또 강점으로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시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이제 사연자분이 추천해 주셨던 전독 씨 같은 네. 경우도 남들이 아무도 안 읽은 소설을 나 혼자 읽었고 그게 이제 세계의 어떤 예언서가 돼버린 그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주인공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강점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판타지는 저희가 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인물의 그 특징을 연결해서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가장 범용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찾았던 예시가 백종원의 골목식당 요리사업가 백종원의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이게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것 자체도 물론 주요한 정보지만 백종원에 대해서 여타 설명이 없어도 사실 백종원이라는 것만으로 너무 그쵸. 어필이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예시가 될 수 있고 그 카카오 웹툰의 내일도 출근 로맨스물인데 네. 회사 최악의 까칠남 대 결혼은 싫다며 도망간 전 남친 둘 중 누구를 선택해야 되지? 라고 하면 딱 삼각구도가 그려지고 그쵸. 삼각구도의 핵심은 누구를 골라 잡지? 이거니까 네. 인물을 어필하는데 좀 좋을 수 있겠다. 약간 카피라이트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정보 전달이 전 충분히 된다고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거 얘기했었고 그리고 사건은 이야기 전체에 좀 핵심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래서 로그라인 딱 들었을 때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알고 싶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해지는 거.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쓰일 수 있긴 한데 찾아보니까 추리물이나 네네. 재난물 같은 데서 좀 더 유용하게
문제 그쵸. 해결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일수록. 그래서 제가 또 예로 찾았던 건 부산 해운대에 쓰나미가 닥치면서 벌어지는 재난 영화라고 하면은 부산에서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사건만으로 뭔가 그쵸. 신기하잖아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고, 마지막으로 배경, 네. 세계관이 좀 강점이 되는 경우는 이게 제일 좀 예시가 적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야기 속 인물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가 굉장히 특수한 원리와 규칙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그래서 딱 로그라인을 들었을 때 어떤 인물이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어떤 풍경이 펼쳐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좀 규모가 큰 이야기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 판타지에서 많이 활용되고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현대를 배경으로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게 말씀해주신 음. 인물, 사건, 배경으로 나누어서 뭐에 중점을 두고 로그라인을 쓸까를 음. 선택하는 것도 음. 내 작품을 파악하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좋고 음. 그리고 내 독자가 판타지를 좋아하는 독자들은 사실 세계관도 되게 중요시 여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판타지를 쓰실 분들은 내 배경에 좀 어필할 포인트가 있나 이런 음. 것들을 또 살펴보셔도 좋을 것 음. 같아요. 저 방금 윤주쌤이 말씀하신 거에 거의 어. 들어맞는 어. 로그라인 어머. 찾은 것 같아요. 오, 재혼황후가 네. 동대 제국의 완벽한 황후였던 나비에 황제인 남편이 정부를 황후로 만들려는 것을 알고 이혼을 택한다. 그리고 결심한다. 이곳에서 황후가 될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 황후가 되겠다고. 오. 그래서 인물 나오고 이제 응. 사건, 아, 이혼 결심한 거 응. 나오고 이제 음. 동대 제국이라는 어떤 조금 그렇네요. 나오긴 했지만 배경까지 나오는. 그러네요. 네. 네. 그렇게 세 개를 다 넣어도 되고, 만약에 네. 내 거는 좀 다른 배경이나 이런 건 좀 평범한데 하면은 약간 좀 생략을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근데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좀 살발라내듯이 본인 작품을 분석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맞아요. 보니까 좀 네. 쪼개게 됐고, 저도 배경을 살렸던 로그라인은 아니고 약간 소개문구였는데, 그것도 보면은 맞춰보실래요? 대한민국에 왕정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갑자기 황태자비에 책봉된 궁. 여고생의 네. 이야기. 그러니까 궁이네요, 궁. 네. 근데 입헌군 주제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그쵸. 설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쵸. 네. 그래서 되게 이런 거, 혹은 뷰티풀 곰바리 같은 경우도 여자도 군대를 가는 세계관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네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음. 배경 중심의 로그라인을 만들 수 있는 예시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작가님들은 어떻게 로그라인을 쓰시는지 아니면 소재를 발굴하시는지는 옆에서 얻어듣고 그리고 또 교육도 맞아요. 해보고 네, 이런 경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전달이 됐을까?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실 그분이 아직도 계실까?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 질문을 방치해두고 있었어갖고 좀 아쉽기는 한데 저희가 오늘 나눈 얘기가 꼭 그 질문을 해주신 분을 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다른 창작자분들도 기획안을 쓸 때 로그라인을 항목이 있는데 이게 대체 뭐야? 이거 생략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린 게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네, 바랍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면 그쵸. 이번에는 꼭 우리가 일찍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작품의 로그라인 너무 맞아. 좋았다. 맞아, 이런 맞아. 것도 있으면 공유해 맞아요.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요. 네, 저희도 사례를 늘리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Q&J 첫 번째 시간을 음. 나눠봤는데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는 것도 재밌네요. 그쵸? 그렇네요. 네. 저는 로그라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두 분이 말씀해 주셔서 좀 이해가 가고 좀 앞으로도 다른 작품들 볼 때 로그라인이 뭘까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Q&M은 질문이 와야 가능한 약간 수동적인 코너다. 네. 기다림의 코너다. 아니면 저희가 그쵸. 각자 질문이 생겼을 수도 그럴 있잖아요.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럼 저는 요즘에 요게 고민인데 그러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좋네요. 식으로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저희 셋이서 이렇게 재미의 이유 팟캐스트를 꾸며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쵸? 항상 우리만 재밌었습니다. 재밌나?
우리라도 재밌으면 다행이죠.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면 마무리 지어볼게요. 네. 네, 팟캐스트 재미예요. 오늘은 Q&G을 최윤주 조경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재미예요의 홍난지였고요. 최은주였습니다. 주경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